요즘 자기 개발 안 하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죠. 책부터 강의, 스터디까지 정말 거대한 산업이 됐어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 끝에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더 바빠지기만 한 걸까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자신있게 답할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개발에 매달리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기술 하나 배우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력서 쓸 스펙 쌓는 건 기본이고 부업으로 돈도 벌어야 하고 외국어도 해야 하고 외모도 가꿔야 하고 심지어 힐링이나 마음 챙김 같은 내면 관리까지. 이제 자기계발은 그냥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흥미로운 한국 연구 결과를 통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숫자, 694. 이게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3개 대학교 학생 694명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 특히 대학가는 정말 치열하잖아요. 자기 개발이 선택이 아니라 거의 생존 기술인 그런 초경쟁 환경의 한복판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사실 이 자기개발 현상을 두고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크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는 아주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자기개발이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해진 길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 즉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개발이 아주 유용한 지도나 나침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 그런데 이걸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비판적인 관점인데요. 자기 개발이 사실은 아주 해로운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개발이 사실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교묘한 장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 구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 힘든 건데 그 모든 책임을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면서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스펙 쌓고 책 읽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기 개발만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보지 못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합쳐놓은 좀 더 복합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마디로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건 분명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나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 자체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임 플레이어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 대학생 694명의 데이터는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연구에서 자기개발 활동과 실제 삶의 만족도를 딱 놓고 비교해봤더니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아니 꽤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흥미롭고 또 역설적인 결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발견됩니다. 아, 나 이제부터 자기개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그 생각 자체는 어때요?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막상 자기개발 활동에 실제로 시간을 쏟아붓고 참여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강박이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현실의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시나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한 자기개발 활동은 삶의 만족도나 행복과 아무런 긍정적인 관련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줬죠. 그럼 도대체 뭐가 행복을 결정했을까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회 계층, 쉽게 말해 집안 배경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효능감, 즉 나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실제 노력 그 자체보다 애초에 노력할 필요가 덜한 환경과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행복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은 이토록 냉정합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기울이는 노력보다 그가 처한 구조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자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여성,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졸업을 앞둔 고학년들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조적으로 더 불안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개발을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죠. 과연 자기 개발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덫일까요? 결국 이 연구 결과는 아까 살펴봤던 세 번째 관점, 바로 그 복합론이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은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나의 주체적인 선택인 동시에 사회가 우리에게 가하는 압박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죠. 어쩌면 자기 개발은 일종의 심리적인 대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사회 구조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내가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있다는 통제감과 목적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일종의 생존 도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자기 개발은 정말 스스로 원해서 하는 즐거운 선택인가요? 아니면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해야만 하는 필수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